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죠. 그 중에서도 성강밴드랑 좀 비교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캐파 자체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나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사이클이 돌아올 때 기자재 순환매가 붙게 되면 태광이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태광이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누적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의 원인이 무엇일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 관점에서 봤을 때 6월달이 전환점의 시작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동해 수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관심이 좀 부각되는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이나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받는 건데 태광 역시 실적이 바탕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PB와 관련된 모멘텀이 출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6월 3일날 당일 동해 시추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추 테마 형성이 되면서 태광 역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역시 많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 들어서는 성강밴드가 자사 취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태광은 성강밴드랑 많이 엮이면서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태광 역시 관련된 긍정의 흐름 받았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오늘도 매집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전 이거래일 동안 매집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크게 부정적인 사항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핵심 포인트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를 봐야겠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고 특히 조선업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 조선 테마가 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가다. 그리고 나서는 선가지수, 환율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유가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원유 재고 자체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죠. 원유 재고가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유동성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나 스탠스가 좀 크죠.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시장 역시 자본금이 들어와주면서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가가 90불 초반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조선 관련된 사이클이 다시 한번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태광 역시 좋은 흐름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적인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올해 이제 7월달 말에 좀 나오게 됩니다. 7월 31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은 모습, 특히 50이라는 기준점 자체를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라는 예상과 함께 유가 역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어떤 원리가 형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환율 자체가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특히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현재 기조를 보게 되면 강달러를 유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당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주목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 봐야겠죠. 현재 1381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율 자체가 그래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1,400원 구간까지 환율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좀 강해질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가지수 측면도 보게 되면 신조 선가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별 수주를 바탕으로 선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성가에 대한 가장 또 대표적인 수혜주가 당연히 조선주가 되고 그러면 조선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서 기자재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태광의 어떤 재무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 23년과 비교했을 때 24년 그리고 25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24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는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바로 저PBR이라고 설명드렸죠. 하반기 갈수록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태광은 저 PBR에 속해 있죠. 특히 BPS 자체가 24,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대와 비교했을 때 괴리가 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 PBR 혹은 밸류 프로그램이 불게 되면 관련된 테마 요인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특히 동해시추 관련된 부분은 경제성이 입증이 되면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 테마, 그 중에서도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중국 무역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반사익 관점에서 태광은 긍정적인 흐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